자, 등비설합 공식까지 봤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Sn 주어질 때 AN 구하기 이걸 할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미 개념을 공부했잖아. Sn을 가지고 AN 어떻게 구한다? n이 2 이상일 때 AN은 Sn-S의 n-1로 구하겠다는 등차 수열에서 했잖아. 그치? 뭐 얼굴이 안 한 사람들 같아. 했어. 그리고 n이 1일 때 첫 번째 항은 S1. 그치? 이거과 같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그래서 2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알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자, 이 식은요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수열든지 다 이걸 쓸 수 있는데 등비 수열의 합을 보려고 그래.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을 보려고 하는데 등비 수열의 합은요 언제나 어떤 형태냐면 Pr의 n제곱 플러스 Q의 형태야. 언제나 이래.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느냐? P 플러스 Q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오케이? 이걸 기억해. 자, P 플러스 Q, 즉 이건 무조건 0이 돼야지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R은 뭘 나타내겠어? 얘는 공 B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SN이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다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공비는 n제곱 밑에 있는 2가 공비가 되고 첫째 항은 n에다가 1로 주면 첫째 항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바로 갈 수 있어요. 굳이 Sn-Sn-를 안 해도요. 바로 우리가 AN은 2의 n제곱이다.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잠깐만. 03번을 보시면 마플 개념 익힘 03번. 자, 첫 번째 SN은요. 3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일반항 구하라고 했는데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 얼마예요?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거든요. 항상 3이 공비고요. 첫째 항이 얼마예요? n에다 1로 주면 첫째 항이거든. 3, 3은 9 빼기 3이니까 6이 첫째 항이에요. 그렇다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SN이 5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 싶대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 싶대요. 그렇다면 k가 얼마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겠니? 5 두 개 더한 게 0이 되면 된다고. 이래야지만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SN 빼기 SN-1을 안 해도 그냥 5가 되면 되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확인 유저 가볍게 하나 해보고 발전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말해. 봐줄 테니까. 방금 전에 공비는 엔제곱 밑에 있는 게 이거 첫째 항 얘네가 일러주면 첫째 항 80 그러니까 120. 이 점에서 내가 근데 왜 일러주면 80이지. 그래 일러주면 80이지. 그렇구나. 그랬던 것이구나.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다예요. 등비설 합은요. 자, 그래서 저 뒤에 332쪽을 펴봐요. 자, 108에 대해서 제일 밑에 문제 약수개수하고 약수총합, 약수총합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 약수총합. 얘들아, 108 약수총합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 이거 예전에 배웠을 텐데 까먹었을 거야. 자, 인수분해를 하죠. 소인수분해를 얼마로? 428, 47, 28. 뭐 결국 2가 3개, 2가 2개, 3이 3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네. 이거 약수 개수는 뭐 하나씩 더해가지고 곱하겠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자,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총합은요, 자, 2가 현재 2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2가 없는 것부터 2가 2개까지 있는 거 다 더하시고요. 3이 3개 있잖아요. 3이 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3이 3개까지 있는 걸 다 더하신 다음에 곱하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이제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냥 풀 수도 있다. 약간은 등비수열 확보하는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 뭐 위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총합을 구하는지. 자, 간단해요. 이제 아마 애들 쌤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실 거다라는 얘기야. 자, 넘어갑시다. 뭘 시그마까지 하겠는데요? 숙제를 보자. 숙제가 얼마나 많아질지. 등비가 다 해요. 여기 빠진 것들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숫자 좀 되네요. 자, 진도를 어떻게 하지? 자, 지금 현재 하는 건 뭐냐면요,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 학교 내신에서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배워두는 거고, 원래 우리가 진도가 좀 늦었으면 이 부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야. 나중에 하자로 넘어갔을 부분인데 시간이 좀 되니까 원리합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넘어가잖아? 내 숙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야.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은요, 원금과 리자의 합계예요. 원금과 리자. 자, 돈을 내가 은행에 넣었어. 원금에 대해서 리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 원금하고 리자를 더하겠다, 이자를 더하겠다. 이걸 가지고 원리합계라고 불러주는 부분이거든, 이게. 자, 그렇다면
자, 이자가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자가 찍고 있니? 찍고 있네. 자, 이자가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자가 붙는 방법은요. 이자가 붙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단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이 있고요. 두 번째, 복리법이 있어요. 들어봤니? 복리법?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좀 보여줄게. 시험은 단리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복리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거야. 내가 A은행과 B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 근데 A은행은 단리법으로 이자를 주고 B은행은 복리법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을 내가 집어넣을 건데, 자, 뭐 10억씩? 뭐 껌값 10억 넣어놨어. 딱 넣어놓고 나서 10억 넣어놓고 나서 잊어버렸어. 너무 껌값이어가지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가지고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이 돈이 어떻게 불어있을까? 원금하고 이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원리학교가 궁금한 거야. 자, 현재 10억을 넣어놨고요. 1년 뒤 이런 식으로 2년 뒤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10년 뒤 이자가 붙어주는데요. 둘 다 연이율 10%라고 하자. 연이율 10%라는 얘기는 10%가 이자로 붙겠다라는 얘기야. 1년이 지나면. 오케이,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어주면 10만 원이 이자가 붙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리법으로 갑니다. 내가 10억을 집어넣어주고 나서 잊어버렸어. 자, 원금은 10억이잖아요. 자, 단리법은요. 일단 10% 이자가 여기서 붙는 거야. 1억이 붙겠지, 1년에. 1억이 붙겠죠. 그럼 10 플러스 10에 대해서 10%, 10억에 대해서 10%의 이자가 한 번 붙어요. 1년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나잖아요. 또 이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는요. 10 곱하기 0.1이 두 번 더해져요. 즉 이자 1억이 두 번 더해진 거야. 2년 있었으니까 1억 이자 붙고 또 1억 이자가 붙었다라는 얘기야.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 자,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10 곱하기 0.1 즉 1억이라는 이자가 10번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억이 됐을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매년 내가 집어넣었던 돈에 대해서 10%의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거야. 그래서 매년 붙는 이자가 똑같아. 1억, 1억, 1억. 왜? 내가 집어넣었던 돈에 대해서 10%가 매년 붙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은 돈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자, 얘는 복리법을 진행해요. 일단 첫 번째 년, 1년 뒤에는 똑같아요. 10, 약간 달리쓸게. 10% 이자가 붙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1 플러스 0.1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110%가 됐을 거 아니야. 110%. 이자가 10%가 붙게 되면은요. 나는 원금까지 다 계산하려면 1.1을 곱해줘야 돼요. 1은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0.1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게 되면 1.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게 달라집니다. 자, 2년 뒤에는요. 단리법은 언제나 내가 집어넣었던 돈에 대해서만 10% 이자가 매년 붙었어. 맞지? 근데 복리법은요. 이자가 붙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이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또 1 플러스 0.1이 또 곱해져요. 여기다가 1.1이 또 곱해진다고. 쉽게 쓰면 자, 이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1.1이 또 곱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진행이 돼요. 또 다음 년에는 이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또 1.1이 곱해지게 돼. 그래서 결국 10년 뒤에는요 1.1에 10제곱이 됩니다. 자, 20억이 됐는데요. 자,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볼게요. 복리법을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새 복리를 잘 안 해요. 이자가 막 그래서 복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자도 원금으로 보고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 곱하기 통합용을 해야지
10 곱하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10 곱하기 1.1에 10제곱. 자, 약 26억이 되네요. 자, 6억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복리법과 단리법은요. 참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복리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리법을 다룰 거예요. 근데 복리법은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연습 좀 해보십시다. 내가 A1을 집어넣었어요. A1을 집어넣었는데 5% 연이율이 붙게 돼요. 그렇다면 5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 돈은 5% 이자가 붙겠다는 얘기는 1.05를 곱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날 때마다 1.05를 곱하는 거야. 근데 5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1.05가 5번 곱해져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5년 뒤에 원리학기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이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용어에 대해서 좀 이제 너희들이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2021년 1월 초에 1초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1년 뒤가 되는 시점 1년 뒤가 되는 시점은 2021년 12월 말일까요? 2022년 1월 초일까요? 자, 1년 뒤에 내가 원리학기를 조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시점으로 봐야 될까? 이 시점으로 봐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이걸로 봐야 돼요. 얘는 두 번째 년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뒤라고 하면 연초에 돈을 넣어서 1년 뒤라고 하면 연말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딱 1년이 채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월초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달 뒤라고 하면 월말이 되는 거야. 다음 달 초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이거 왜? 왜요? 왜? 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요. 1월 1일에 돈을 넣고 1년 뒤면 그냥 12월 31일이라고 하라고요. 아, 진짜 초에 놓고 1년 뒤면 말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 약속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시는데 자, 우영이 너 학교 하고 있지 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네. 하고 있지? 많이 나갔지? 네. 해야 되는 사람이 없구나. 해야 돼? 언제까지 끝내야죠? 언제까지? 6월까지. 6월까지 끝내야죠. 아, 네. 6월까지 끝내야죠. 자, 그렇다면 보기 1번부터 차분히 가십시다. 어차피 문제, 대표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남은 시간 이걸 하십시다. 자, 보기 1번입니다. 200만 원을 5%로 20년 동안 예금했대요. 단 1.05에 20제곱은 2.65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단리 신경 쓰지 마요. 복리만 갈게요. 복리만. 자, 200년을요. 200만 원을 5% 복리로 20년간 예금하겠대요. 복리가 된다면은요. 매년 얼마가 곱해져요? 5% 이자면 매년 1.05가 곱해집니다. 1.05가 몇 번 곱해져요? 20년 동안 집어넣기 때문에 20번 곱해져요. 이게 다예요. 알겠어?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기 2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끝나요. 보기 2번 보시면 연이율이 5%입니다. 연이율이 5%라는 얘기는 1년이 지날 때마다 5% 이자가 붙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만 원씩 매년 초, 이거 중요합니다.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을 한대요. 자, 1.05에 10제곱을 1.6이라고 계산하래요 라고 나와 있고, 잘 봐. 표를 그리는데요. 아주 간단한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은 내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부분이야. 10년 뒤에 얼마가 됐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 자, 연초에 돈을 넣겠다라고 했어. 연초에. 1년 초에 돈을 넣고요. 2년 초에 돈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3년째 초에 넣고요. 10년째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1년 초에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뒤가 돼버리면은요. 11년 초가 아니고 10년 말이 되겠다라고 했잖아. 초에 집어넣어주면 말이 1년을 채우는 거예요. 10년 뒤는요. 10년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따로따로 적는 이유는요. 매년 내가 10만원씩을 집어넣고 있잖아. 매년 10만원씩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돈들이 은행에 있는 기간이 다르잖아. 은행에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이 돈이 각자가 받는 이자가 달라. 그렇잖아요. 얘는 10년이 있을 돈 아니야. 10만원 최초에 넣었던 10만원은 이자가 10번 붙을 돈이야.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넣은 10만원은 9번 이자가 붙게 되는 돈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해야 돼요. 제일 뒤에 것부터 가보십시다. 10만원, 마지막에 넣었던 10만원은요. 은행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에 집어넣고 말에 찾을 거기 때문에 1년을 채웁니다. 1년을 채우겠다라는 얘기는요. 이자가 한 번 붙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10만원은 내가 찾을 시점에는 이자가 한 번 붙어가지고 이런 돈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 전년도에 집어넣었던 돈, 9년 초에 집어넣었던 돈은요. 당연히 1년 전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자가 2번 붙게 돼요. 그렇다면 이 돈은요. 찾는 시점에서 1.05의 2제곱이 됐을 거예요. 2번 이자가 붙게 되니까. 오케이? 쭉쭉쭉 가시다가 자, 이때 집어넣는 이거 보지만 그냥 처음으로 바로 가버려. 이게 훨씬 쉬워. 얘는요. 몇 년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1, 2, 3 이렇게 세고 가는 거 아니야. 10년 있었겠죠. 10년 있었으면 이자가 10번 붙게 돼요. 이 10만원에 대해서는요. 이자가 10번 붙게 됩니다. 각각의 돈이 내가 찾는 시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았고요. 원리합계는 얘들을 전부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치?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얘기야. 맞지? 얘가 등비수열 합이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합 공비의 항계수제곱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등비수열 합과는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0.05 이거 계산하는 게 참 귀찮아요. 10.5에다가 1.05에 10.5 1.6이니까 0.6이고요. 1, 2, 5, 20 그나마 좀 쉽게 주어졌는데 126만원이 됐어요. 원리합계로 100만원이 원금이고 26만원이 이자로 붙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이? 자, 그래서 너희가요. 나 이거 문제가 바로 어려워져 버리네. 바로 어려워져 버리네. 자, 마플 개념 익힘도 보여줄게요. 자꾸 보여줄게요. 자,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이거? 자, 마플 개념 익힘 문제 가도록 하십시다. 뭔가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곧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자, 1번이에요. 신혼부부가 A만원씩 연이율 4% 복리로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해가지고 321만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거야. 자, 321만원을 만들고 싶어요. 얼마씩 매년 적립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자, 10년 동안 돈을 넣을 거예요. 또 그립니다. 자, 이제 좀 많이 간소화시켜서 그릴 거예요. 첫 번째 년 초에 집어넣고요. 마지막 10년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공식 외우지 마. 여기 공식들인데 외우지 마.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자, 여기 잘 봐요. 내가 지금 뭐 가전제품을 사려고 돈을 넣고 있잖아요. 자, 10년 동안 매년 초에요. 10년 동안이네요. 복리로. 그렇다면 돈을 찾는 시점은요. 10년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10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초에 돈을 넣어서 10년 동안이 되기 때문에 10번 넣고 딱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돈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1년을. 이자가 붙으라고. 이런 상황이야. 매년 A만 원씩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어. 그치? 잘 봐. 그렇다면 마지막에 집어넣었던 A만 원은요. 1년 기다리게 되잖아. 1년이 있게 되지. 그래서 얘는 한 번 이자가 붙어요. 자, 바로 제일 앞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게 한 번 1년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은요. 10년 있게 돼요. 10년. 그래서 얘는 10년 동안 있는 돈이야. 은행에. 그럼 A만 원은요. 일정 공사가 10번 곱해질 거예요. 1년 지날 때마다 일정 공사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은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일정 공사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일정 공사 공비의 한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가 되고 싶다? 얘가 312만 원짜리. 310, 와, 10년을 기다려서 312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네요. 자, 보자. 그래서 0.04 열심히 또 나눠주셔야죠. A 곱하기 1.04, 1.5라고 했으니까 0.5가 됐고요. 1, 2. 자, 4, 2, 8, 4, 7, 4, 2에 24. 그래서 계산하면 열심히 계산하는 겁니다. 10, 5, 6에 30, 5, 20, 5, 4, 20. 그래서 A는 24분의 624. 왠지 나누어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샥 드네요. 그래서 답은 뭐 24만원씩 적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24만원.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자, 알겠어. 무슨 말인지? 보기 1번을 볼게요. 뒤로 넘어가요. 336번입니다. 앞서 잡고 보여줄게. 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연습 안 하면 다 이겨집니다. 자, 할부금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실생활과 그나마 좀 이용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 할부금을 구하는 내는 문제인데요. 보기 1번 보시면, 보기 1번. 자, 봐요.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대요. 자, 여기서 10만원을 냈습니다. 10만원을 내고요.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할부로 갚겠대요. 1.01에 6제곱은 1.06이고요. 원리율입니다. 이번에는 원리율이 1%가 붙게 된대요. 원리율이. 자, 그렇다면 할부금 문제는 약간 독특해요. 자, 일단 계산하는 시점이 있고요. 두 개로 분리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긴 내가 갚아야 될 돈이야. 100만원짜리 샀는데 10만원을 냈기 때문에 90만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현재 내가 90만원을 갚아야 돼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달 말부터니까 첫 번째 달 말, 두 번째 달 말에도 돈을 갚을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달 말에도 갚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계산하는 시점이 달라요. 이제까지 풀었던 것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마지막 돈을 갚아버리면 바로 끝나게 될 상황이. 뭐 한 달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마지막 돈을 갚은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잘 몰라도 어려도 다음에 하면 돼요. 내신 준비할 때 그때 하면 되거든. 어차피 이거 다른 단어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가볍게 편하게 들어요. 심심하면 집에 가서 엄마들 월급 할부금 좀 계산 좀 해주시고 한번 너 수학 배우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자식 하면서 좋아하실 겁니다. 자, 어떤 게 다른지 알겠어? 마지막 돈을 내버리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값산을 한다고. 근데 잘 봐. 선생님 90만 원을 내가 갚아야 되니까 6달 동안에 90을 6으로 나눠가지고 15만 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이래버리면 누가 손해일까? 한 사람이 손해야. 왜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9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계속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선 90만 원이 아니고 더 큰 돈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물건을 산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은 90만 원이 아니에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돈이 얼마가 됐느냐 그걸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9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뒀으면 6달 동안에 있는 거니까 6달 동안에 있는 거니까 6번 이자가 붙게 된다고. 그게 1.01의 6제곱. 나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6번 나눌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왜? 처음 낸 돈은 나중에 이자가 돼서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이 돈이야. 자, 내가 1월 말부터 넣은 할부금의 합계, 이 마지막 시점에서의 합계가 내가 갚아야 될 돈과 같아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항상 원료합계 시점은요, 다 끝나는 시점, 이때가 돈이 계산됐을 때 같아져야 되는 거야. 즉, 내가 냈던 돈들의 합계가 갚아야 될 돈의 돈과 같아지는 걸 내야 된다고. 그렇다면 매달 A1씩 집어넣을 거야. 매달 A1씩을 내가 낼 거야. 자, 이 녀석은요, 은행에 한 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넣었던 돈은? 없는 돈이지. 바로 계약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A1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전달에 줬던, 내가 전달에 할부금 갚았던 돈은요, 은행에 한 달 있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점이 흘러가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서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게 됩니다.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최초에 넣었던 돈은요, 5달 있게 돼요. 그치? 마지막 게 얘는 한 달이 안 있었으니까 얘가 5달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게 6달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01에 이자가 5번 붙게 됩니다. 내가 이 돈 갚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자, 이 돈의 합계 얼마입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한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 돈을 갚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의 가치와 애시당초 90만 원을 갚았을 때 가치가 똑같아지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01분의 1.06이니까 0.06은 90 곱하기 1.06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땡 9일은 9, 9호 40, 9, 6호 30, 6일은 6, 6호 30, 35, 106.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돈은요, 1호 90, 15만 9천 원을 갚아야 돼요. 매달 15만 9천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랑 가야 돼요. 한 문제만 연습해 볼까요? 자, 어렵다. 뭐 문제 왜 어려운 것만 배웠지? 확인 유제 하나 풀어보십시다. 아니다. 하나 보여주고 다른 유형 또 하나 보여주고 이거 끝내자. 이게 문제들이 이게 그래서 쌤 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들이 어렵게 나와 있네요. 자, 그냥 한 문제를 더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그 하나 보여주고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스타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알고 있어요. 뭐 딱히 뭐 100%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 하려고 생각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편하게 보시고 아이씨 자, 안 건드지 마. 아이 모르겠어요. 자, 거기 3번입니다. 334쪽이에요. 여기 3번 보시면
18년 1월 1일부터 매 연초에 3% 복리로 예금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예금을 할 거냐면요. 매년 3%씩 증가시켜서 예금을 합니다. 오케이, 매년 3%씩 증가시켜서 예금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중요한 말이고요. 자, 1.03의 10제곱은 1.33인데요. 2027년 12월 31일에 원리학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10년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0년 동안 집어넣은 겁니다. 맞죠? 또 표를 그릴 거예요. 잘 봐요. 자, 첫 번째 연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고요. 10년 초에 돈을 집어넣게 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10년째 말이에요. 10년 채우는 거예요. 자, 첫년에 A1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년부터 3%를 증가시켜서 돈을 집어넣으래요. 그렇다면 1.03A를 집어넣게 돼요. 3% 증가된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서는요, 다시 이 돈에 대해서 3%를 증가하기 때문에 1.03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3% 증가된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에다가 1.03을 계속해서 곱하게 되는 돈을 넣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10년째는요, 1.03이 9번 곱해지겠죠. 이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돈은요, 이자가 이거 한번 붙게 되겠죠. 10년 초에 놓고 10년 말에 찾기 때문에 이율이 3%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1.03 이자가 한번 붙게 됩니다. 이자가 3%니까. 오케이? 그 전년도에 집어넣었던 돈은요, 1.03의 8제곱 A였을 거야. 그런데 얘는 2년 있었기 때문에 1.03의 제곱이 곱해집니다. 이율이. 얘는 집어넣었던 돈이고요. 얘는 이자가 붙은 거예요. 집어넣었던 돈이고요. 이자가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제일 처음으로 가버리십시다.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은 10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A1을 집어넣었잖아요. 이자가 10번 붙게 되니까 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라! 전부 다 돈의 가치가 1.03의 10제곱 A가 됩니다. 1.03의 10제곱 A가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1.03의 10제곱 A 곱하기 10번 더해지시겠죠. 오케이? 처음에 얼마 집어넣었지? A가 100만 원이군요. A가 100만 원이었어요. 몰랐어요. 자, 1.03이 10제곱은 1.34라고 했으니까 1.34 곱하기 1000이 되어서 자 1340만 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매년 증액시켜서 적립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이 나와버립니다. 매년 집어넣었던 돈의 가치가 똑같게 나와버립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요. 자, 숙제는요, 등비 수요까지 끝내시면 돼요. 쌤, 마디오 시험은 등비 수요까지. 오케이,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질문할 것을 하시고